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1부에서는 CES 2022에 대한 지금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일단은 유망 산업 분야를 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 일단 이 CES 2022가 지금 현재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물론이고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1월에 열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해 이제 해외에 대한 지금 방향성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CES에서 각광받는 분야가 1년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면서 동시에 올해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CES,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해서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이 박람회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좀 규모적으로 좀 봤었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다 보니까 뭐 전자 강국으로 좀 떠오르는 우리나라는 좀 물론이고 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독일 등의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좀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참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만들어진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술 같은 부분을 좀 뽐내고 신제품 같은 경우도 뽐내는 홍보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시기적으로도 지금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만큼 뭐 짧게는 올해 한 해 이 테마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길게는 5년 이상의 테마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년 1월 초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일단은 올해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좀 작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이러한 양상의 움직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죠. 항상 어쨌든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어떠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 자체를 좀 보면서 어쨌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움직임이나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 키워드랑 내용 자체를 조금 보면서 주가나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현장에서 박람회를 열지는 못했고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좀 개최를 했었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메타버스와 좀 연동을 해서 VR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좀 개최를 했던 게 가장 큰 특이한 점이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보자고 하면 이제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 계기로 인해서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지금 5년에서 7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죠. 원래는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관심을 가져주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좀 더딘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쵸. 이 코로나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평가를 냈고요. 먼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우리 뭐 광고에서 여러분들 뭐 IoT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뭐 전략 차단하고 어떤 거 이제 기기 만지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뭐 방역이나 뭐 유통 그리고 이제 노동의 비대면 그리고 뭐 제조 현장의 자동화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한 이제 디지털 시티 개념이 이제 좀 부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비대면화를 좀 강조시키기 위해서 나와주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내용 자체가 인공지능 AI예요. 그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AI가 이제 좀 변화를 주도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AI가 이제 계속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계속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계를 만지고 계속적으로 공정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자동화가 됐지만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발전 자체를 뒤에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원격 진료 기반 텔레닥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원격 진료 기반 이때 당시에 이제 키워드로 가져갔었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병원 가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이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냥 원격으로 이러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료 보기 힘든 좀 멀리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은 더 심하지만 우리나라 자체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학병원 서울까지 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그 안에서 뭐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또 진단과 AI가 결과를 또 도출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볼 수 있다. 이것도 의사가 진찰하는 부분에서 이제 AI로 이제 바뀌는 시스템으로 바뀔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르지 않았나. 나머지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너무 앞서간 내용이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기동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전략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전기자동차죠 여러분들 전기차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랑 전기차가 일단 작년 1월 그렇죠 1월에 이거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 4가지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이제 좀 섹터의 이제 대표 기업들을 일단 좀 한번 주가 차트를 이제 좀 보실 텐데요. 일단 먼저 보실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에 대한 내용 자체도 계속 말씀드렸고 반도체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꾸준히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자, 올해 5G 통신 반도체 칩의 이제 대장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스마트 시티를 한다라고 하면 이 5G AI, IoT 기술 자체가 결국에는 이 5G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한 해
기준으로 1월 초에서부터 1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연간 상승률이 51.46%나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고점까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는 54.27%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브로드컴이 CES에서 이제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안에 모든 부품들이 여기 안에 속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칩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리는 이제 퀄컴, 그렇죠? 퀄컴 종목에서 사용될 정도로 뭐 5G는 얘네가 계속 지금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다른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그 안에서도 들어갔을 거고,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장 부품으로 해서 자동차 안에서도 이 기술이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올 한해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한 해일 것이다. 계속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5년, 10년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같은 경우가 이제 AI 산업이죠. 디어앤 컴퍼니인데, 일단 농업 장비 업체예요. 농업용 장비 업체인데 전통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업으로 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미국 대규모 이제 뭐 평야라든지 이러한 정말 광활한 지역 자체를 몇 명이서 이렇게 관리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느 정도 자동화 그리고 굉장히 큰 기기 장비를 이용을 해서 농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체도 사실상 지금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를 AI 기술 통해서 원격 작업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딱 상승 지금 종가 기준 지금 1월 초에서 1월 30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6.15% 상승을 보여줬고요. 최대는 지금 현재 47.28%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지금 발전에 따른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구간대 자체가 횡보를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동화나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는 400 이상 돌파하는 강한 매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텔레닥 헬스케어. 그러니까 모든 게 CS에서 나왔던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 무조건 상승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0일에서 이제 가장 그런 면을 좀 톡톡히 보여줬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년부터 이제 좀 언택트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게 21년 초인데, 이전에도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사실상 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84달러로 시작했던 주가가 거의 200불 지금 자리값까지 왔기 때문에 약 150%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CS 이후서부터 이제 탄력을 더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의 1월 한 달 내내까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바람이 이제 좀 불고 바람과 이제 좀 더불어서 일단 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이제 코로나 이제 뭐 풍토병화 이슈가 좀 불면서 좀 해당 기업의 이제 뭐 섹터에 이제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낙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층도 많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200달러 했던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다시금 작년 초였던 86달러 선까지 내려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상승 탄력 가져가기는 조금 기간값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최대 상승폭 54%를 보여줬던 만큼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분다라고 하면 단기 급등 50%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일단은 전기차 자율주행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 근데 이제 뭐 이제는 예전까지는 조금 긴가민가 했었고 일단 모델 3나 모델 Y 뭐 지금 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모델 3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긴가민가했던 종목이었었죠. 변동성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이제 이 전기차 전통 강자의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올 한해 사실상 이제 뭐 작년 뭐 200달러, 뭐 100달러 미만에서 잡은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21년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700달러였던 종목 자체가 1000달러의 마감을 봤으니까 46%나 상승을 해줬고요. 고점 대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최대 72%, 73%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700달러였던 자리값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가 사실상 거의 뭐 9월달 뭐 이때부터도 강한 상승 탄력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실적이 제대로 나와주지 못했던 흐름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도 아직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1000달러 선은 그래도 계속 지켜주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직도 상승 탄력 그리고 전기차 시장 이쪽 자율주행 섹터 테마가 계속적으로 부는 한은 계속적으로 상승 매수에 추가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지금 테슬라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리비안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전기차 지금 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가 흐름 자체 좀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괜찮은 종목이었고 특히나 이제 GM을 시총을 이제 따돌림 포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 이제 혁신산 뒤에서도 이제 좀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더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2년도에 따른 내용 자체나 이런 간단한 내용 자체는 2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자, CS 분석 포인트에 대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그쵸, 뭐 브로드컴이나 지금 어쨌든 대장 섹터 자체 디어앤 컴퍼니 그리고 이제 뭐 텔라닥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1월 기준 아니면 고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낙폭 자체를 정말 크게 보여줬던 자리값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나머지 종목 키워드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정말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ES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 포인트를 가져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좀 뉴스를 좀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올해 혁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걸로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투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라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낙폭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무조건적인 상승을 또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줬지만 낙폭을 또 보여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거르자라는 거죠, 결국엔. 그쵸?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와 주는 모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텔라닥 같은 경우는 뭐 1년 변동성으로 보면 정말 큰 낙폭을 마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함정 섹터들을 좀 어떻게 솎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분석 포인트를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가장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일단 좀 나눠서 지켜보는 건데 먼저 일단 테마의 크기입니다. 테마의 크기 그리고 테마의 지속성 그리고 이슈의 실적화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산업에서 얼마만큼의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얘기를 드리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현재 산업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 기술만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산업 자체에서도 이 기술 자체가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죠. 뭐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언택트 그 자체로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좀 말하는 이런 언택트 관련 내용 자체는 소화시키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뭐 언택트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소통이나 그쵸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절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 부분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동차 산업 흐름 자체가 화석 연료에서 이제 뭐 전기차로 이제 체질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 이 자동차라는 것이 일단 우리 삶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 부분으로 일단 계속 분야가 지금 일단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그쵸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동차 분야가 결국에는 이제 화석 연료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장이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그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그럼 두 개 중에, 그쵸. 이 5G랑 지금 현재 전기차라고 지금 봤었을 때, 이 지금 현재 산업에서 뭐가 더 비중이 더 높냐, 크냐,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5G에 조금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뭐 전기차든 뭐 자율주행이든 지금 현재 메타버스든 아까 스마트 시티, IoT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모든 게 이 통신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일단 뭐 예전에 예시로 서부개척 시대에서 오히려 누가 대장이 되는 것보다는 거기 옆에서 곡괭이 팔고 그 청바지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전반적인 걸쳐서 본다라고 하면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 한해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이 5G 통신칩 섹터는 계속 좋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브로드컴 지금 좀 눌러주고 있죠. 그리고 퀄컴 계속적으로 흐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충분한 눌림에서 계속적으로 팽단가를 좀 낮춰주는 전략까지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뿐만 아니라 향후 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의 지속성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텔라닷 같은 경우에 21년에 결국 하락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코로나로 좀 주목받았던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주목받았던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코로나 종식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결국에는 이제 약독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뭐 오미크론 뭐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전에 스페인 독감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전 세계에 공포를 줬었지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아니면 풍토병처럼 그냥 우리가 이제 독감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강력한 섹터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테마가 정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뭐 전기차나 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 계속 본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코로나만 갖고 있었던 키워드들은 이게 사라지고 종식된다라고 하면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겠죠.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다른 이 기업 자체에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테마만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이 속가낼 수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에 따라서 결국에는 차트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가 불어도 올라갈 것이고 전기차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이 나올 때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탄력 오르는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슈의 실적화입니다. 기업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기술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뭐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 있고 뭐 지금 현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쵸 로봇
강아지 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관련 뭐 기술이라든지 뭐 화성에서 내가 고개를 돌리면 걔가 똑같이 로봇이 고개를 돌리면서 내가 보는 방향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혁신 기술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일단은 이게 이제 실적화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품화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너무 좋아요. 누구나 가기 너무 좋은데 이 가격대가 그냥 무조건 뭐 1000만 원대가 넘고 가격대가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금 더 미래 기술로 보는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상 단기간에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아직도 안 나왔는데 테슬라가 지금 기대치로 지금 이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앞전에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너무 질질 끌리고 가격대가 너무 터무니없이 무조건 전기차는 1억 이상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조건 이런 내용 자체로 계속 가져갔다라고 하면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테슬라 자체도 올 한해 계속적으로 행복 흐름 아니면 낙폭 흐름을 보여줬다가도 결국에는 실적화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CES를 좀 분석을 하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좀 더불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뒷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더 힘든 주가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작년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의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었던 작년 한 해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쪼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럼 올해 키워드가 이제 가장 궁금하겠죠. 일단 올해 키워드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인 친환경이랑 가상 증강 현실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키워드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삶의 질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좀 못 박히도록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21년 업종 헬스케어 업종과 좀 차이를 둔다라고 하면 21년도에는 이제 원격 진료랑 이제 언택트 관련 위주의 이제 헬스케어가 좀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접형 헬스케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CES가 일단은 원래는 가전 전시회예요. 근데 이런 가전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라스베가스에 이제 모터쇼라는 별칭이 좀 붙을 만큼 이 모빌리티 분야도 이제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데 올해 일단 모빌리티 전 시장이 기존 대비 이제 12%대나 이제 12% 넘게 지금 확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좀 발전을 위해 이제 기술들이 이제 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비중들이 좀 많이 차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속 가능성 친환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영어로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그쵸 이 가로친 것처럼 이제 친환경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 사업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뭐 계속 열풍 불었었고 결국에는 뭐 최신 뭐 이 관련해서 기술들이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좀 마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상 증강 현실 이 메타버스에 따른 내용 자체는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좀 다시 이 상승 탄력을 좀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좀 한 분야씩 이제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나눠서 일단 좀 3부에서도 뒷부분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마저 지켜보고 마무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CS 혁신상에서 이 헬스케어가 2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전체 비중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순위 자체가
부분 중에 14등이었다가 그 다음에 20년에 2등, 1등, 1등을 가리키면서 77개 수상 제품 개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혁신상을 받았던 것 중에 지금 받은 이 내용 자체가 77개면 전체 비중의 약 12% 정도 달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요도가 좀 날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에벗 레버리티입니다. 에벗 레버리티인데 이 회사는 이제 한 번은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언급드리고 얘기를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종목에서 지금 일단 좀 이번에 여러분들도 이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체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패치를 이제 작은 바늘과 센서가 있는 패치를 팔에 부착하면 체열 없이 혈당 수치를 계속적으로 알 수 있고 교체 없이 14일 동안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과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당뇨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 중에 하나죠. 실시간 원래는 당뇨 측정하는 그 센서를 이제 개인한테 이제 나눠주는 기술 자체가 한 10년 전의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최고의 혁신상 제품을 여기서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에벗 레버리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다소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혁신상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승 모멘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수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혁신 수상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벗 레버리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순위 자체를 77개나 가져가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올 초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섹터 중에 하나다. 이 헬스케어 여러분들 키워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 아직 조금 더 남았죠. 자, 이제 헬스케어 얘기했었고 스마트 모빌리티랑 지속 가능성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일단 좀 마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부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좀 마저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일단은 좀 제가 관심 종목이라든지 자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3부에서 마저 이어가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헬스케어가 1번 키워드였었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 일단은 해당 분야 자체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부터 해서 뭐 대중교통 시스템이랑 뭐 이제 뭐 전기 차량 뭐 충전 기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정말 다채롭게 좀 모든 게 이제 어우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좀 나아가는 이제 뭐 혁신 기술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먼저 미국에서 이제 상장해 있는 기업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마그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LG랑 콜라보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가져갔었기 때문에 마그나라는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 기업 같은 경우. 자, 일단은 이번에 최고의 혁신상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이 마그나고요. 마그나에서 이제 나와준 내용인데 디지털 이머징 레이더, 그쵸,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일단은 기존의 아날로그 레이더 같은 경우가 이제 레이더가 돌아요. 이제 자동차에 이제 있는 레이더인데 아날로그 대비 지금 일단은 16배나 지금 향상된 해상도랑 그리고 이제 30배 이상 지금 향상된 명암비를 좀 통해서 일단 주변 환경 자체를 이제 4차원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화질을 더 고화질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명암 대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한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어두운 터널이라든지 이제 뭐 빛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뭐 앞에 갑자기 정차한 자동차라든지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장애물,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어린이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고를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전기차 한에서의 내용 자체가 아니고요. 기존 차량에서도 이제 좀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금리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85달러 선에서 좀 단단하게 좀 지지받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지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또 번외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테슬라 CEO가 일단은 창업한 보링 컴퍼니에서도 LVCC 일단 루프 스테이션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받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노란 톡방에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이제 좀 여기서 좀 가장 또 관심 갖게 좀 보는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 친환경 섹터가 지금 유럽부터 해가지고 EU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도 결국에는 이 부분으로 변할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 자체로 이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약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 그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전시 전반에 걸쳐서 일단 친환경 요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탑재되었다고 깔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좀 혁신상 수상 기업 분포를 좀 보더라도 전년 대비 지금 현재 54.5% 증가한 5.5% 이제 혁신상 비율을 이 친환경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작년에 그렇게 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외를 받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후변화에 이제 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 관련 제품들과 기업들이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장 기업이 좀 없어가지고 길게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최고 혁신상 제품을 통해서 일단은 친환경 분야가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오션 배터리라는 이것이 일단은 최고 혁신상 수상 제품으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일단은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으로는 사실상 기상 조건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재 이제 전력난을 커버를 하기가 좀 힘들었었잖아요. 기상이 안 좋거나 어떤 특수 상황 때에서는 이 수요 공급에 따른 이 에너지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탈원전을 하고 이제 석탄, 석유를 안 떼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뭐 5G 시대, IoT, 스마트 시티나 뭐 전기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전기 소모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쵸? 시장 자체가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특히나 이게 최고의 혁신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이제 공급 과잉일 때에 일단 좀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에너지가 수요 과잉일 때는 이제 공급할수록 있도록 해서 에너지 생산 비용을 좀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날씨 좋을 때 받아놨던 에너지들을 잘 묶어놓고 있다가 에너지 흐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후나 악조건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러면 사시사철 봤었을 때 이 평균값을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이 친환경 단계 이 부분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재생에너지 단계 그동안 정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정말 딱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금 딱 가져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쪽에 따른 지금 내용 자체가 기술화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기술인가로 봤었을 때 맞죠? 그렇죠? 테마의 지속성으로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성 그리고 이슈의 실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슈에서 봤을 때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 비중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하나의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다 보여준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시겠지만 증강현실 분야입니다. 여기는 뭐 일단은 뭐 체험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VR 기기도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좀 각광을 좀 받았었죠. 특히나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VR 뭐 기기 해가지고 뭐 멀티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늘었었어요. 그쵸?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가지고 궁금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VR 기기 차고 나서 뭐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감 있게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일시적이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었긴 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지속 가능성은 그쵸.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고 그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물음표였었죠. 그때 당시에. 왜냐면 잠깐의 이슈, 잠깐 재밌단데 이거를 지금 현재 뭐 게임을 하고 있는 뭐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 뭐 내용으로 보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그쵸? 뭐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니면 뭐 RPG 게임 같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잠깐 반짝이죠. 그냥 신기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 말았던 건데 이게 이제는 사실상 지금 단순히 이전에는 그렇게 반짝이었던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보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 현실감 있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초기에는 온리 게임만 가져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교육 같은 부분으로 이 다방면으로 좀 활용성을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메타 기업, 구 페이스북이죠. 여기서 오큘러스라는 이 기업 자체 VR 기기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뭐 여러 이제 지금 현재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들이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여기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먼저 지금 좀 선점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게임이 아니고 이제 일상과 그쵸 지속 가능성으로 봤었을 때 헬스케어, 교육 같은 부분들을 더 현실감 있게 VR 기기를 착용하면서 뭐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현실감 있게 비대면이 아닌 정말 현실감 있게 꼭 컨텐츠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기술 자체는 앞으로는 일상에 그냥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듯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다방면으로 더 활용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이번 키워드 4개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헬스케어 대장 지금 보여줬고요. 작년과 똑같이 모빌리티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금 친환경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 뭐 NFT나 메타버스 자체가 지금 좀 한풀 꺾인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금 한번 또 상승 탄력 받았을 때는 강한 추세를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요 자리값 한번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마그나 주가인데요. 마그나 같은 경우도 지금 85달러 선, 지금 8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목요일 새벽 시간대인데 벌써 3.7%나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은 이전 상승폭에 따른 조정 구간 확실히 보여줬었고요. 이 자리값 지켜주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 받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값도 굉장히 좋은 자리값이고요. 단기 대응하기에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값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차 지금 추가적인 매수세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타이밍이다. 현재 이전 전고점 라인 때만 보시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안에서 이미 90달러 이상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투식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 금리 인상 내용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신에 이전에 언더에서 보여줬던 내용 자체에서 지금 38이 되돌림이 나와줬던 자리값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른 리딩에서는 지금 일단은 좀 청산 자리를 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좀 눌림을 줘서 여기 구간대에서는 노란톡방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금 한번 눌림 파동에서 저점에서 잡기는 좀 좋은 자리값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좀 아니고요. 조금 더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580 정도 대가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580 자리값. 자, 그리고 그래서 580 정도 대에는 그래도 더 눌리더라도 여기서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0 자리값.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에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7%대 지금 좀 보여주면서 정고점까지도 한번 깨져주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계속 상승 모멘텀이 정말 강한 반도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도 이제 뒤이어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최근 행보로 봤을 때는 너무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죠.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벌써 100달러 선이었던 주가 자체가 140달러까지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저점 기준으로는 지금 약 4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움직임으로 보더라도 거의 지금 계속 행보자를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많이 분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TSMC도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드도 일단은 전통 전기차 전통 기업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변모를 제대로 꾀한 모습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은 GM 시총을 누르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나와주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드 지금 현재 4.2% 넘게 올라와 주면서 25달러 선 현재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단계 조금 무섭다 리스크 크다 하시는 분들은 한 박자 쉬고 보셔도 괜찮겠지만 포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1선 자리값 한번 지지 구간 확인된다고 하면 여기 구간대가 어디가 오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구리 관련으로 해서 구리 가격도 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구리 선물 가격 자체가 4.58까지 들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체크한 자리값까지 들어 올려준 모습이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도 같은 상승 탄력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관심 종목 보유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본인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종목들 더 알고 싶다.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괜찮은 종목들 한해서 설명드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